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시기별 복합 환경 관리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재배 계획이라든가 내가 이제 온실을 어떻게 통제할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이 지금 3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이면 4월 달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환경을 관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환경관리 기본에서 얘기하고요. 일단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제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계절별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일반적인 제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광이라는 걸 이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제어하는 것들을 우리 단순 그 일반적인 제어 관리라고 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아주 그 수준이 낮은 분들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 정도만 해도 수준이 높은 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기본 개념 알고 있잖아요. 일출 때 우리가 그 결로가 생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이미 온실의 온도를 올려놓는다는 것들, 품어 올려놓는다는 개념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이 정도만 돼도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품온에 대한 개념과 결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온실을 제어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일단요, 우리가 일출 30분 전에 주거 온도에 도달시킨다는 거는 이렇게 원래 조조과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조조과원을 하는 온실들은 일단 없어요. 거의. 이거 시키는 온실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 에너지 비용도 있지만, 두 번째가 그 우리나라의 온실 대부분의 경우가 난방부하를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온실들이 없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는 고민해서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난방부하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 전략도 사실은 짜기 어려워. 대신에 머릿속에 이거 갖고 있죠. 그냥 우리가 오전 중에 결로를 어떻게 안 생길까를 얘기하는 거고요. 2단계는 일몰부터 하강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이건 한 몇 년 전까지, 그러니까 한 2012년도 전까지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몰 때부터 우리가 일몰 전에 내가 난방 온도가 15도면 15도까지 온실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커튼을 치고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 이제 발달하고 실제로 식물 생리학적인 걸 연구하다 보니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일몰 전부터 딱 온도를 가두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인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 온도를 고정했고요. 낮에 유입원을 버리고 밤에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에너지의 소비량이 많다. 왜냐면은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유지하려니까 에너지의 소모가 많아지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이 방법은 과거에 있었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도 쓰시는 분들 꽤 계세요. 아마 여기 강의 오신 분 중에 일부분에서는 아직도 그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가온을 시작하라는 얘기 있을 거예요. 충분히 떨어뜨리고 시작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키웠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출, 일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뭐래요? 여기서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고, 이쪽에서 또 옛날 방식, 옛날에는 여기서도 결로를 안 생기게 했던 방법이거든요. 온도를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환기를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오지를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아래쪽에서 난방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문제는 바로 뭐였냐? 주간의 광량과 이런 걸 무시하고 최고 온도로만 우리가 했던 거죠, 이것들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옛날 제어 방식이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에너지에 대한 절감도 하고 광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 똑같죠. 아침에 요거는 이슬점을 맺히지 않자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난방을 충분히 못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 간격을 더 눕혀놔야겠죠. 눕혀놔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야간이 12도였는데 주간 온도가 12도, 13도였는데 야간 최저 온도가 해 뜰 때 12도였는데 그 온도가 해 뜨고 나서 예를 들어서 7시에 떴는데 9시에 22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더 충분히 온도를 낮게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커튼을 울트라 스크린을 쳐놓은 상태에서 창을 열어서 온도를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울트라를 닫아놔요. 조심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스크린 칠 때 100%답게 세팅 안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내가 환기를 하고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환기를 할 때는 인공적으로 수동으로 100% 문을 닫아 놓아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한번 실수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세팅값으로 5% 10% 열어놨는데 그 온도가 이제 환기를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부 온도가 갑자기 확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런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침에 이거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국산 컴퓨터들은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창을 열어버려야 돼요. 한여름 빼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일평균 온도는 유지하되 적정 방향에 따라 낮 온도는 높이고 밤 온도는 낮춰서 에너지를 절감한다. 그럼 낮 온도라는 거는 우리가 적상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일 적상 방향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적상 방향이 높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시까지 적상 누적 방향이 800줄이었다. 뭐 그러면 굉장히 높네. 그러면 주가 온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세팅값을 만들 수도 있어. 이거는 좋은 컴퓨터. 그러면 나쁜 컴퓨터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국산 컴퓨터는 어제 광량 보고서 어제 누적 광량을 보고 세팅값을 갖다가 오늘은 환경 온도를 좀 더 높여야겠다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지지난주 수업 때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할 때 11시 이전에 몇 줄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주간 온도, 환경 온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순간 광량 갖고만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800W가 넘어가면은 뭐 외부 광량 700W 이상이면은 환경 온도는 뭐 22도로 해라, 23도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기도 하고 하나만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적상 광량에 따라서 이제 보면은 낮 온도를 변화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누적 광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줄이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낮 온도를 만약에 20도로 세팅을 했었는데 만약에 1500줄이 들어오면은 23도로 세팅값을 바꾸라는 이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낮에 유입원을 이용하여 밤에 에너지를 적게 투입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낮에 일단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게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평균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 평균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밤의 평균 온도를 떨어뜨려야 평균 온도를 맞출 수가 있죠. 여기 일평균 온도 18.8도예요. 20.6도. 그러면 아까 이 전에서도 보면은 얘도 일평균 온도가 18.8도, 20.6도인데 우리가 똑같이 18.8도, 20.6도라 하더라도 내가 주간 온도와 야간 온도를 갖고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간 온도가 높으면 야간 온도가 떨어져도 되고, 우리가 밤의 온도가 밤의 온도가 낮으면은 주간 온도 높아야 되고, 거꾸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보면은 여기 볼게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 뜻이 이 고정값이 아니라 흐린 날 안에는 아래쪽에 그러니까 낮게 관리하라는 뜻이고, 맑은 날은 높게 관리하라는 뜻인데 온도를 높게 하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밤에도 맑은 날에는 높게 관리하고 흐린 날에는 낮게 관리하는 건데요. 여기 볼게요. 지금 평균 온도를 21도로 지금 맞춰놨어요. 21도로 놨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과거의 전략적인 방법은 이 방법이었죠. 야간 온도와 주간 온도의 편차를 줄임으로써 요 20도를 맞췄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간 온도를 아래쪽으로 놓고 주간 온도를 더 높여서 이렇게 관리를 해요. 이거를요. 근데 물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최저 온도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최저 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않는데 자주색이라고 하야 되나? 이 자주색, 이 분홍색 이 그림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여태까지 전략이었어요. 저 파란색은 누구 전략일까 저게? 유럽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럽의 매뉴얼대로 파란색이었는데 유럽 애들이 지금 우리와 같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아래쪽으로. 왜 그랬을까요?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랬고, 실제로 또 얘들이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우리와 같이 관리를 해보니 생산성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겨울 농사, 우리가 겨울 잡기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강등 없이도 150kg 이상 따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품종의 품종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과연 유럽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생산성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에너지 값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에너지 비용은 절감되고 있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뭐 주간에 야간에 18~9도에 주간 온도 22~23도 해갖고 뭐 평균 편차를 뭐 3도 나라, 뭐 4도 나라, 뭐 2도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주간을 좀 더 올리는데 어떻게 올릴까는 뒤에서 좀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고려한 제어인데요. 일단은 이건 똑같죠. 뭐예요? 이슬점이 그러니까 일출 직전에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고 관리하는 건 이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결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결로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일몰 시간부터 전류를 촉진한다는 건 뭐냐면은 일몰이 되기 시작하면은 일몰 전부터 온도를 낮추는데 차광을 시켜놓고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려요.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미리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떨어뜨려.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찍고 어떻게 돼요? 4시부터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천천히 해서 아래로 떨어뜨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낮에 UVB를 이용해서 밤에 에너지를 적게 띄움으로써 에너지의 소모량이 적다. 왜 적을까요? 밤에 난방을 적게 되는. 그러니까 평균 온도 20도를 맞춘다는 거는, 그러니까 평균 여기는 21도죠. 평균 온도 20도, 21도를 맞춘다는 거는 밤에 올려도 되고 낮에 올려도 되고 우리는 21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점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왜 이렇게 되면은 뭐가 이렇게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과거의 전략보다 현재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 첫 번째가 결로 위험이 좀 더 높아요. 그럼 결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결로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과거보다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온도 편차가 있게 되면. 맞아요. 온도 편차에 의한 냉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냉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생육의 발효 속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카톡으로 컨설팅 해드린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니까 우리 저온 관리 전략을 썼거든요. 최저 온도 12도 관리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 뒤에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이하로 떨어져 갖고 생육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진 거예요. 그리고 뚱뚱해진 거죠. 그러면 어떤 전략을 폈을까요? 그러면 저격을 보다 강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온을 받는 무역을 더 세게 해야 돼요. 그래야 뚱뚱하지 않고 꽃이 피고 물론 생산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근데 12도하고 15도하고 난방비 차이가 거의 뭐 15%에서 20% 차이가 나 보니까 아주 추운 시기에는 회피하는 전략도 필수가 있어요. 이제 그건 선택의 상황이지만, 근데 그 온실은 문제점이 이제 온도 편차가 너무 크게 나서 이제 보안공사를 이번에 보조 사업 받아서 뒤편에 이제 커튼을 갖다가 하나 더, 그러니까 100% 그 알루미늄 커튼을 뒤에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뒤쪽에다 설치하게 되면 아무 좀 나서질까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관리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육 조절을 뭘로 한다? 온도, 환경 제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저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육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에서 추가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보다 조금 기술 수준이 높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부터 이걸 했었거든요. 유럽은 이제 시작했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그 난방에 대한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난방 열량도 안 되고 우리가 용량도 안 되고 난방비 아끼려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12월 1월 달에 너무 춥잖아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데 유럽은 추워야 영하 2도, 0도 이렇거든요. 추워야 보통 2, 3도이니까 우리랑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잡았어요. 9월 환경관리 시나리오. 이거는 뭐예요? 전반적인 이렇다는 개념이에요. 이제 9월 환경 특징을 볼게요. 한낮에는 어때요? 온도가 30 몇 도씩 올라가요. 더워요. 한낮에는 여름이에요. 네. 광도 굉장히 세요. 광도 세요. 대신에 밤에 어때요? 밤에는 춥죠. 밤에는 뭐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많고 뒤로 가면은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9월 달에 되면 밤에는 10도, 14도 막 떨어져요. 뭐 14도면은 따뜻한 것 같은데 주간 온도가 비교하면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나는 시기예요. 이때가. 그때 보면 나오죠. 9월 달에 뭐라 나와요? 일교차가 크니 건강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침에 이슬이 맺힐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 전략은 이슬을 안 맺히게 하려면 어떻게 온실을 운영해야 될까, 난방이라든가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근데 일출에 급격히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광량이 세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급속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야간 복사 냉각을 고려한 일출 및 일몰 시에 차광 커튼 전략을 짠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9월달 같은 경우에 내부 온도가 15도 정도 유지되거든요. 15도 이상 유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커튼을 닫지 않는 전략을, 그러니까 창만 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때 실제로 9월달에 그 생장점 같은데 보게 되면은 저온 회피들이 보여요. 이렇게 저온 회피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생장점이 저온 받은 걸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저온을 받았거든요. 저온을 받았다는 얘기는 생육이 늦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일의 수확이 늦어진다는 건데, 아무튼 왜 발생하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9월달 되면 이미 뭐가 발생한다? 복사 냉각에 의한 생장점이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는 증상들이 발생을 시작해요. 왜냐면 9월달은 청명하잖아요, 하늘이 파래요. 그러면은 영하 40도, 온실의 온도는 15도, 그러면은 식물체 온도가 15도였으면은 온도 편차가 55도, 그러면은 복사 냉각 효과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밤안개도 언제 주로 많이 껴요? 가을에, 봄에,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밤안개에 꼈다는 얘기는 복사 냉각이 매우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온도에 대한 차광 커튼 전략이 아니라 뭐에 대한 차광 커튼 전략이다? 광량에 대한, 광에 대한 우리가 그 복사 냉각이죠. 그러니까 그 복사 냉각에 의한 전략을 짜려면은 들어오는 이입되는 태양광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들이요. 생장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온을 야간에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야간에 받죠. 왜냐면 낮에는 안 받아요. 낮에는 공기에서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열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복사 냉각은 낮에도 밤에도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 밤에 낮에는 의미가 없는 이유가 들어온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증산할 정도 되잖아요. 근데 밤에는 들어온 에너지 자체가 빵이 0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가는 복사 냉각 효과만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낮에 발생하는 복사 냉각은 좋은 효과예요. 한 9월달에. 왜 그러냐면은 복사 냉각 효과가 있어야 우리가 오버되는 지나친 증산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사 냉각에 의해서 그만큼 우리가 증산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난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증산을 많이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산이라는 거는 내가 광합성 하는 그 정도만 증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증산하는, 예를 들어 내가 1700 정도만 있으면은 증산을 광합성을 다 하는데 1700이 넘어가는 광량에 대해서는 나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복사 냉각이 있으면은 복사 냉각에 의해서 내가 증산량을 태양이 1700이 들어왔어도 100만큼 나가버리면은 내가 1600 정도만 광이 들어온 거라 이익이거든요. 이거들이요. 그래서 낮에 발생하는 복사 냉각 효과는 좋은 건데 밤에 발생하는 복사 냉각 효과는 한 여름을 제외하고는 다 손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여름 빼고 밤의 온도가 막 20도 올라갈 때 이때는 복사 냉각 효과가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복사 냉각은 밤에 일어나니까 한 여름에는 제외한 나머지 시기, 그러니까 빠르면 8월 말부터 늦어도 9월 초부터 6월 초 중순까지 복사 냉각 효과가 식물한테 해로움을 끼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시달에서 제외된 게 뭐냐면 적상 광량을 고려한 일평균 온도 관리는 일단 뺐어요. 그건 나중에 다른 과목에 또 하기 때문에 빠졌고요. 낮 동안의 가습 전력. 9월달 같은 경우에 한낮에 습도가 대형 농실 같은 경우 8월달에 정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부 습도가 40% 뭐 심하면 30%까지 떨어질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거에 대한 우리가 가습 전략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한낮의 차광 커튼 전략도 마찬가지로 작물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8월달에 정식한 경우에는 9월달에 광이 과체력의 경우 대부분 900이 넘어갈 필요가 없고 1000이 넘어가는 건 해로운 거거든요. 1000만 해도 충분한 광이에요. 그것만 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차광 전략을 적극적으로 되고요. 야간의 보온 커튼 전략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보온과 차광을 통해서 뭘한다? 복사 냉각 효과를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간에 그 보온이 좋냐 알루미늄 커튼이 좋냐 할 때 저는 알루미늄 커튼을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밤에는 9월달에는 하나만 쓰라고 해요. 두 장 쓰지 말고. 왜 하나만 쓰라고 할까요? 두 장을 쓰지 말고? 온도는 충분한데 두 장을 커튼을 치게 되면은 습도 전략이 문제 생겨요. 밤에 습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커튼을 밤에는 한 장을 치고,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치든 에너지 스크린을 치든 차광을 치든 에너지 스크린을 치든 하나만 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야간에 그다음에 초대화 생장점을 고려한 일평균 온도 및 일교차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특히 이 시기가 정식 초기이기 때문에 일교차 관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8월 15일 날 심었으면은 9월 초가 되면은 심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교차를 크게 두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일교차와 평균 온도 관리를 신경을 써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로 2에서 6단계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많이 단계를 나눌수록 좋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심하게 관리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볼 건데 그 정도로 우리가 6단계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 9월달 같은 경우에 관리가 그만큼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단계의 시간별 상황은 그 작물 계절 설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는 뭐냐, 작물의 크기하고 6월달에 심은 장수처럼 6월에 심은 사람들하고 우리 김제처럼 8월 중순에 심은 사람하고는 달라진다는 얘기고, 설비 같은 경우도 내가 커튼을 어떤 걸 바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 및 온실 조건에 따라 단계수를 달리하고요. 단계별 설정 온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죽정 관리가 뭐예요? 첫 번째, 일출 전후 뭐예요? 작물의 결로 방지 똑같죠. 이거는 우리가 똑같아요. 항상 결로 방지를 우리가 중요시한다. 결로 방지. 그 다음에 작물의 활력을 촉진한다. 이건 뭘까요? 작물이 우리가 좀 좋은 기설이 있다면, 예를 들어 내가 그 금권 난방 시설이 있다 9월달, 그렇다고 하면은 야간에 10도 14도 떨어졌을 때 아침에 일출 전에 금권 온도를 16도 18도로 올려놓으면은 식물이 아침에 일출과 동시에 물을 빨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작물의 활력이 충분하다. 작물의 액티비티는 뭐다? 식물이 물을 빨아먹고 증산하는 힘을 우리가 작물의 활력이라고 해요. 이것들을요. 그 다음에 작물의 결로 방지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작물의 활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출 전에 이미 식물은 광합성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되어 있다. 오전은 이제 광합성을 촉진시키죠. 그래서 포몬을 상승시키고 포몬을 충분히 올리고 16도, 18도, 20도 충분히 올려놓겠죠. 20도, 21도까지 올려놓고 결로 방지를 하게 되고요. 오후에는 생산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후에는 내가